이 방송의 제목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을 궁지로 모는 진실이 또 드러난 것입니다. 김만배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남욱 등 다른 민간 업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몫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이재명의 천화동인 지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천화동인 1호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이런 말이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왔죠. 그런데 그 말의 진실이 지금 확인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보도되었는데 그동안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일 문화일보는 김만배의 그간 행적을 보도했습니다. 천화동인 사후 남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021년 9월 미국에 체류할 때 김만배가 2차례나 전화를 해서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2015년 들었던 대로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는 네 몫이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당시 김만배는 남욱 등에게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중에 일부는 남욱 몫인데 당시 공통적인 대장동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몰라서 일단 천화동인 1호 지분으로 모아놓고 나중에 공통 비용을 정산한 후에 남욱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말하라. 이런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몫이란 것을 숨기기 위해 남욱 등에게 거짓말을 종용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바로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428억 원이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지금 또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만배가 그 돈이 이재명 측 몫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등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은 모두 그분인 이재명 측 몫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28억 원은 그분 이재명의 것이다. 남욱과 유동규 정영학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며 바로 이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은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진술입니다. 정민용, 남욱의 후배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죠. 이 정민용도 유동규 등의 진술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년에서 2017년 유동규 남욱에게서 각각 428억 원은 이재명 몫이라고 들었다. 언론은 사실 428억 원 약정 의혹은 대장동 게이트에 있어서 사실상 이재명 관련 마지막 남은 수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428억 원 수뢰 의혹은 이미 기소된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배임죄의 범행 동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뇌물죄를 구성하는 만큼 실체가 규명될 경우에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실은 그뿐일까요? 정말 대장동 게이트에 큰 지수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드디어 총선을 앞둔 여당의 인재 영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해야 합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을 200여일 앞둔 시기에 국민의힘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합당을 추진합니다. 또 총선을 앞둔 빅텐트 구축 작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영입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19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에게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영입을 제안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시대 전환을 합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철규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민주당 출신 탈당자 등 2,000명과 함께 들어올 것이라며 20일 국회에서 입당식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당식 참석 대상은 조정훈 의원 등 6명입니다. 조정훈이 어제 기자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열흘 전쯤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시대전환 지도부와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조정훈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과 많은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해왔죠. 그리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분은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특히 계곡 정비 지적을 두고 등산로 주변에 있는 이 계곡을 정비를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을 하다가 탈당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이 조광한 시장의 지적을 훔쳤다는 말이 많았죠.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또 있습니다. 제주도 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이 두 분도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청년 인재로 굉장히 반가운 분이 있습니다. 개그맨인데요. 유튜버 4시 10분을 운영 중인 김영민이 영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도 영입이 됐습니다. 실물 경제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 SK 수백서 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지낸 박영춘이 이번 영입 인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죽겠지만 민주당은 이제 살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파림치범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이제 벗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친명이 이재명의 추락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친명 비명은 총선을 앞두고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만약 공천권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결국 분당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스스로 부기를 요청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재명의 지도력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플랜 B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민주투사도 아닌 이재명이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그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오히려 짐으로 이길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당장 당내선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재명이 즉각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수파는 친명입니다.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진 의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체포안에 찬성한 비명계는 함께 할 수 없는 배신자일 뿐입니다. 자,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친명계는 이재명이 받는 범죄 혐의가 파렴치한 범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입니다. 외롭게 검찰과 맞서 싸우는 이 대표의 등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 페이스북에서 사발통문처럼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지금 개딸들과 친명계는 지금 격앙했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4천여 명 개딸들은 심지어 윤석열 탄핵이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연예인까지 됐더군요.
지하철 시트문이 완전히 박살이 난 모양입니다. 배신자들이 멱살을 잡아 끌고 나올 것이다. 의사당 방청석에서는 가결이 선포되자 너희가 사람이냐 이런 고함을 쳤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은 이제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언론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속의 기로에 섰다. 그런데 다는컨대 이재명은 구속이 되면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받는 혐의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들입니다. 그런 범죄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만약 희망을 잃은 김만배가 입을 열어서 그분 이재명의 몫이 잠겨있는 저수지가 들통이 난다면,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재명은 어쩌면 영구히 사회에 나올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엔 무기징역이 가능한 뇌물, 제3자 뇌물죄만 벌써 2개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기징역 범죄, 그것이 2개가 있다. 자, 그 형량이 얼마가 나올까요? 아마 이재명은 지금 체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형량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는 법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에게 옥중 공천을 하는 권한이 남는다 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그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민계는 이재명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비대위가 공천권을 가지게 되면 친명 중에 칼을 맞을 사람이 많을 테니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살 길인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이 죽어야 민주당이 산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재명이 사라지면 공천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어제 힘자랑을 했습니다. 이 역시 헌정사상 처음인데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찬성 175표, 그리고 반대 116표, 기권이 4표입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150표가 필요합니다. 찬성이 175표이니 168석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아무런 정치적 데미지를 입히지도 못하는 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왜 낸 걸까요?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송기현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 총체적 망국 내각이다.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는 말은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북한과 중국에 굴종을 해야만 안보 위기가 해소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때를 안다면 지금을 민생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호는 오전 당 회의에서 정권이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고 폭주라고 하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 건의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이자
뜬금없이 시작한 단식의 출구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18일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이 됐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총리 해임 건의안으로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재명은 이제 정치적 생명을 넘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진짜 놀랐던 점은 바로 그의 잔인함입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광화문 시위 군중 앞에서 박근혜를 잡아 아버지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고 선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매일 이것이 정치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 박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내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감옥에 갔을 때 누가 그를 사면을 해서 풀어줄 것인가요? 사면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면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너무 많은 파렴치 범죄와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한덕수 총리는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된 첫 번째 총리가 됐습니다. 신문을 찾아보니 그동안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된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결된 총리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제 21일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또한 놀랄 일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이틀 전에 발의를 한 것인데 이틀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죄명으로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보복 탄핵을 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 김용민이 19일 야당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를 했던 안동완 이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67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 108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외에 13사람이 찬성을 한 겁니다. 탄핵소추안은 체포동의안과 같이 제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자, 장담하건대 앞으로 정치판에는 이런 유행어가 돌 것입니다. 이재명도 정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담보하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뿐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를 담보하던 변호사라는 직업, 이 직업을 가진 이재명을 정치적 지분을 가진 계보의 주인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정치 철학도 없이, 그러니까 자신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밀어붙이던 이념도 정책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가 성남시장이 된 것은 곧 날개를 단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성남시장 후보를 만든 데는 김인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모든 데 악착스러웠으며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걸 가차없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죽은 형 이재선과 원수가 되다시피 되었고 이른바 형수 욕설 같은 폐륜 욕설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견디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건 한겨레와 경향신문마저 이재명의 배덕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한겨레 어제 일면 제목은 이재명 국회 표결 하루 전 체포한 부결 호소, 단식 취지 퇴색, 그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 하루 전인 20일 명백히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이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한 것인데 한겨레 비판은 이렇습니다. 이는 석 달 전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은 것이자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저지라는 단식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다. 하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재명은 20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이렇게 공격했겠습니까? 백인동 개발 특혜 의혹과 상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황당무계하며 삼류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된 수준이고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비겁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데서 태도를 180도로 바꾼 겁니다. 경향신문도 이재명의 방탄 단식을 비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이고 방탄 단식 자인한 이재명. 경향신문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식 21일 차에 스스로 방탄 단식을 인정한 꼴이 됐다. 당대표가 당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게 했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상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걸 두고 이런 명분을 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이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 역시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 형태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해왔죠.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불체포 특권이 자신처럼 깨끗한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송영길로부터 빼앗듯이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딴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방탄조끼로 입은 겁니다. 경향신문은 이날로 20일째 이어가고 있는 단식의 정당성도 스스로 훼손한 꼴이 됐다고 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겠죠. 단식의 명분부터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의 단식이 체포동의안 부결 여론을 환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의 말 뒤집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한 초선 의원은 본인이 온 국민 앞에 생중계로 이야기한 것을 그냥 뒤집는 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집은 것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정말 무서운가 보다 생각했다. 이제 대표에게 무슨 지도력이 생기겠나. 그만큼 이번에 이재명의 말 바꾸기는 엄청난 자기 손해였습니다. 자해 행위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불만은 컸습니다. 언론에 나온 한 재선 의원은 노골적으로 이제 이재명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친민계는 끝까지 이재명을 옹호했습니다. 최고위원 박찬대가 SNS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맞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를 못할 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았어야 되겠나. 참 말 험하게 합니다.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다가 칼을 꽂는다. 우리 국회의원들 언제부터 이렇게 험하게졌습니까? 정말 박찬대는 이재명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단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맨 앞에서 총탄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으며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짚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표기를 하루 전에 다시 말을 바꾼 것을 비판했습니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 새삼 혀를 차게 한다. 이 말은 그전에도 자주 혀를 차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설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면서 이재명이 경기도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이화영에게 최소 17차례 보고받은 것을 지적합니다. 도지사 직인이 지킨 공문도 나왔는데도 이재명은 이화영이 자기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했다. 저도 이재명의 이 변명을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 사실에는 이재명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조작에 이재명 본인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 증인은 결국 위증 혐의로 입건이 됐죠. 백윤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시켜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이재명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유서를 두고, 그런 유서를 써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설은 대선 이후에 이재명의 정치 활동은 전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고 구속을 막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에 출마한 일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연 일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막상 체포동의안이 올라오자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깨고 또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사설은 이를 위해 뇌물이 연루된 노웅래와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승만 등의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킨 것을 지적합니다. 비판이 커지자 이재명은 또다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죠. 그리고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갑자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병원에 실려갔죠.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잊었는지 다시 체포동의안 부기를 호소했습니다. 그 사설의 끝이 이렇습니다. 결국 단식도 구속을 피해보려는 방탄 목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믿을 말이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든 어제 국회의 결정,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친명계 의원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SNS에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수석 사무부총장 김병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무소속 김남구의 글입니다. 의석수가 줄어들더라도 없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은 이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회의 중에 코인 거래나 하던 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정치를 하는 걸까요? 보수든 진보든 정치를 하는 목적이 최소한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부정의에 속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